네, 기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속한 방송사법 개정을 위한 과방위원 언론현업단체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제목은 내란 사태 앞에 더 이상 공영방송 정치 독립 미룰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황정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저희 자료에는 지금 추가되어 있지 않지만요. 그 오른쪽에 노정면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재민 의원님 또 왼쪽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언론현업 단체장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세원 한국PD연합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론노조 산하 조직에서 박상현 KBS 본부장 그리고 이호찬 MBC 본부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순서에 맞춰서 바로 오늘 첫 번째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한민수 의원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한민수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집권 이후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MBC를 장악하려고 했고 KBS는 결국 대통령의 술친구로 알려진 박민 사장, 지금은 전 사장이죠. 박민 사장이 와서 땡인 뉴스로 만들고 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고가의 뇌물백을 작은 파우치라고 지칭한 박장범 사장 체제가 됐습니다. YTN은 자격이 없는 민간 기업에 넘겼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은 멈추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3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은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방송이 제 역할을 했다면 아무리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일상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사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하고 마련돼야 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방송사법을 다시 추진하고 개정하기 위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은 어떤 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 모두에게 국민을 위해서 그 방송이 제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이 다시 우리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방송사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지금까지 방송 독립성을 위해서 공정성을 위해서 활동하시고 애를 써주신 현업 단체들과도 힘을 모아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동력을 모으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자료의 순서에 있는 바로 다음 황정아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저희 12.3 내란 사태에 있어서 가장 내란 사태가 빠른 이렇게 진정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께서 12.3 내란 사태 발발하자마자 국회를 둘러싸기 위해서 달려와 주셨던 그 성숙한 시민의식, 민주 시민들의 그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었습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으로 이루어졌던 12.3 내란 사태에 있어서 그 모든 상황을 빠르게 국민에게 전파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정확한 정보들을 널리 알려줄 수 있었던 방송과 언론의 힘이 이번 내란 사태를 조기에 이렇게 잠재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되고 있는 이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정권에서나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도 노력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무도한 방송 장악의 시도를 끊어내기 위해서 더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그리고 언론 단체들 그리고 주요한 방송사의 소속원들과 함께 방송사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정치의 무도한 시도를 두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숙한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이 우리의 시민들의 제도적 방어 장치, 우리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을 독립시키는데 저희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의원들께서 방송사법 발의를 하셨거나 또 발의 예정, 오늘 또 연명하신 분들 모두 방송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어서 노정면 이혜민 의원님 발언 연달아 들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노정면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내란 주범이랄 수 있는 김용현 씨 측의 기자회견을 빙자한 입장 표명이 있다고 하는데 다수의 언론사가 이 상황을 생중계하는 것을 거부하는 데 동참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언론을 갈라치기 하고 언론의 자유를 옥죄고 심지어 내란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세력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언론인들의 그 용기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 언론 방송 환경이 이렇게 그 언론 현업에서의 용기와 그때그때의 대응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송사법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법을 입법부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어떤 정권이 창출되어도 어떤 정파가 권력을 잡아도 공영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송을 장악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진 인선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래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어떤 정치 세력이 대선은 물론이고 총선까지 압승을 거두더라도 일방적으로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방안을 성안했습니다.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입법부의 노력 외에도 지금 뒤틀려져 있는 방송 환경을 고려할 때 행정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바로 잡혀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저는 22대 국회가 개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말씀드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그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정치는 그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권으로서의 독립,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나 아니면은 박장범 KBS 사장 인사청문회 때 여러 가지 그 부족함, 그 다음에 언론의 정권에 의한 언론 길들이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MBC가 KBS처럼 될까 걱정하고 KBS가 YTN처럼 될까 걱정한다. 그 근간에는 정권에 의한 언론 장악이라는 걱정이 함께 깔려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께서 대표 발의를 많이 했습니다. 방송사법 개정 서둘러야 하고요. 지금 바로 법원 소위를 통해서 그 법안들 심사를 하러 갑니다. 국회에서는 이 노력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이곳에 와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투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네 분 의원님 그 입법 활동 지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당부드리면서 밖에서는 이제 언론 현업 단체들 어떻게 좀 입장이 어떤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이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언론노조 위원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같은 내용으로 여러 차례 회견을 했지만 오늘의 마음가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2월 3일 이전과 12월 3일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고 우리의 대응도 다른 수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는 12월 3일이었지만 언론계에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이미 내란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을 비판하는 모든 언론이 권력의 통제 대상이 됐고 방심위를 동원한 검열의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언론 자유 지수는 폭락했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완전히 훼손됐습니다. 국민방송 KBS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옹호하는 낯뜨거운 대담이 방송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배경은 방송법의 결함이 있습니다. 방송법의 결함으로 권력을 장악하면 공영방송을 권력의 입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온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현업 언론인들이 끊임없이 방송법의 근본적인 개정,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을 끊임없이 촉구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방송과 언론을 내란의 수단으로 만들고자 했던 윤석열 정권이 이제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재발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근본적인 파괴를 목도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방송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차고 넘치는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이루어져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항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간곡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얘기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은 민주공화정과 언론 자유를 옹호하는 정치 세력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파괴와 독재를 옹호하면서 공화정을 부정하는 정치 세력과의 정치적 균형, 중립은 곧 그들의 지분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방송법 개정 방향에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 이 점을 깊이 참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기자연합회장 박성호입니다. 앞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12월 3일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더 엄중하고 뚜렷해졌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윤석열 체제의 모순을 청산하라는 숙제도 던져줬습니다. 국민들의 명령도 윤석열 아웃, 한 사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데 멈추지 않고 사회 대개혁을 향한 과제, 밀린 숙제를 해결하라는 뜻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밀리고 밀린 숙제, 그리고 윤석열에 의해 2번이나 좌절된 그 숙제가 바로 방송사법 개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엄치하에서 언론, 방송은 즉각적인 금지와 장악 대상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한 방송사는 계엄군, 경찰이 주둔해야 할 장소에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이후 방송은 이미 계엄군이 사실상 진주한 것과 마찬가지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방송은 입이 막히고 팔이 비틀리고 목이 졸라진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공영방송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할 과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12월 3일을 기점으로 국면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정보다 빨리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 치러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논의가 선거판으로 빨려들기 전에 이 방송사법 논의를 착수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지난번에 2차례 제기됐던 방송법 개정안에 이러저러한 디테일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들을 수정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다듬어서 새로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합과 토론 과정이 이전보다 조금 속도를 내더라도 정교해졌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더 폭넓게 집약적으로 공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민주공화정과 의회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지향하고 인정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그 누구도 참여해서 협의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방송법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이 법안에 무조건 반대하던 정치 세력들도 국민의 명령을 직시하고 방송의 자유,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동참할 것을 한 번 더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PD연합회장 김세원입니다. 지난 2년간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들이 많은 참담한 상황을 겪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 예를 들어 가장 위험한 것은 이제 치료받지 않는 정신 이상자가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인데,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지금 현재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고 현재 제도 하에서 이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제도를 재정비함으로써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방송법에 의해서 이사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이 되고 그 사람이 KBS 사장을 임명하는 식의 방식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송사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사들 자체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 사장 선임을 위한 국민 100명에서 200명의 특별 사장 구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특정한 사람의 자의에 의한 통치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맞이하여 반드시 방송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모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론노조 KBS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서 너무나도 오래된 숙제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공영방송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제대로 된 공론의 장에 기능을 했다라면 내란 속의 윤석열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망상에 빠졌을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지금은 거의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주장과 동급의 주장에 다른 시민들이 동조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상황들 자체가 공영방송이 공론의 장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론의 장으로 공영방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것은 권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그 시작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가 돼서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시작을 이번에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네, 언론노조 MBC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2.3 불법 계엄 내란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언론의 자유가 소중한 가치인지, 공영방송을 왜 지켜내야 하는지, 정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선 공영방송의 존재가 왜 중요한지를 온 국민이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입법을 통해서 해야 할 때입니다. 원칙은 명확합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는 법안 개정이냐, 또한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에서 그 사장 후보자들을 가장 잘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책임 있게 검증할 수 있는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장 한 명 마음대로 국민의 방송인,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내부의 견제 장치들을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추위 속에서도 연일 거리로 나서는 이 시민들의 열망, 그 열망이 담긴 방송사법 개정 반드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조속한 방송사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과방위원 그리고 언론 현업단체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좀 하고.